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이 열된 축구 승무패 65회차 프리뷰를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지난 승무패 6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3번 약 20억 9천만 원이 이번 65회차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추석 명절 대목 회차가 만들어졌습니다. 65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국민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풋볼살롱은 이번 6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왔다면 가족들과 함께 명절 연휴를 조금은 보낼까도 생각을 했지만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3번 대목 회차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번 주말 65회차 분석을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프리뷰를 통해서 65회차 간단한 예고와 함께 분석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31.8배 그리고 2무 9.8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서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풋볼살롱 membership 회원분들을 위해 프로토로 떡값을 조금은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3무 2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됐고, 어제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이렇게 3무 2무 조합 적중이 되면서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무자비 조합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2무 3무 주력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다폴더 고배당 조합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매 회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승무패 압축 조합픽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 회원분들에게는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리는데, 이 갓등급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에서 언급을 드렸던 아까운 이변픽들,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이변픽을 적극적으로 조합을 한 보다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보험픽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상단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축구 승무패 분석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멤버십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풋볼살롱 채널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5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5회차 분석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럽대항전 경기를 치른 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유럽대항전을 치르고 돌아온 팀들의 체력적인 누수 그리고 부상자 현황을 면밀하게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유럽대항전을 원정 경기로 치르고 돌아온 팀들은 상당히 체력적인 누수와 피로도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맨유 대 썬더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썬더랜드가 승격팀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통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맨유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경기 결과를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직전 경기에서 영입생 공격수 세슈코 선수가 데뷔골을 넣은 점은 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맨유가 지금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썬더랜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 현재 지로나 투표율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렌시아 사이드로 투표율이 조금 몰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로나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1승이 없는 팀이
이 지로나와 셀타비고 딱 두 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승무패 분석 말씀을 드릴 때 지난 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조합에서도 아직까지 1승이 없는 팀들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연승 행진, 무패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팀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로나가 1승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근에는 무승부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첫 승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있었던 오비에도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홈경기 이변 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지로나가 아직까지 1승이 없다는 점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리버풀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리버풀이 굉장히 분위기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리버풀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첼시 사이드 픽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패배,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원정에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버풀이 주전 골키퍼 알리송 선수의 부상 여파 소식이 있고, 지금 공격수 에키티케 역시 갈라타사라이전에서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부상자 여파와 더불어서 지금 튀르키예 원정을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첼시보다는 확실히 리버풀 쪽이 체력적인 누수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첼시 사이드 픽, 이 투폴이나 혹은 지우개 찬스 써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는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빌바오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핵심 측면 공격수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서 빠진 이후에 지금 승리가 없는 빌바오이고 6경기에서 무려 무득점 경기가 4경기일 정도로 지금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빌바오이고, 최근에 마요르카, 특히나 지난 시즌 이 라리가 맞대결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2번의 무승부가 있었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반대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충분히 통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중에 독일 도르트문트 원정을 갔다 온 빌바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체력적인 우위까지 바탕으로 한다면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빌바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번 경기 레알 대 비아레알 경기인데,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카이라트 원정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음바페 선수의 해트트릭이 있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먼 원정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상황은 확실히 비아레알이 좀 더 앞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승점이 높은 곳이 바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은근히 비아레알의 이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점유율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에 특화가 된 모습이 있고, 이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게 된다면 이 비아레알의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의 기세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은근히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엘체 경기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 지로나 발렌시아 말씀을 드리면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1승이 없는 팀이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승격팀인데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들, 특히나 승격팀인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은 1패 타이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패 투표율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알라베스의 승리가 나오면서 엘체의
시즌 첫 번째 패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금요일 날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면밀하게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엘체의 시즌 첫 패배 픽을 가져갈지 말지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빌라 대 번리 경기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 페에노르트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페에노르트 원정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번리전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지만 지난 경기 풀럼 상대로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중에 펼쳐지는 페에노르트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지를 가지고 온다면 빌라가 충분히 홈에서 번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페에노르트 원정에서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한 상황, 그리고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부상자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번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가 상당히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에버튼 대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알라베스 대 엘체 경기와 분석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와 더불어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습니다. 지금 리버풀도 패배를 당한 마당에 크리스탈 팰리스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 1패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시즌 첫 패배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도 그럴 것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 경기가 없는 상황,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디나모 키이우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원정길을 다녀와서 에버튼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무패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만 6번 경기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무패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만약에 디나모 키이우전에서 부상자라도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에버튼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무패팀을 조심하라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9번 경기 뉴캐슬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위니용 벨기에 팀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이 노팅엄은 주중에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어오면서 기존 누누 감독 체제보다는 확실히 압박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호전적인 축구를 할 경우에는 이 뉴캐슬이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펼쳐지는 노팅엄 유럽 대항전 경기 결과를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 울버햄튼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로나 발렌시아 경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이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승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이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1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브라이튼이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브라이튼이 만약에 울버햄튼 원정에서 너무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운영에 심취가 된다면 울버햄튼도 충분히 역습 한 방으로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로나 발렌시아처럼 1승이 없는 팀을 조심하라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모나코 원정에서 무승부 통수를 쳤고,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가 주요 자원들이 이적이 되면서 동시에 감독까지 교체가 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이번 시즌 상당히 꾸역꾸역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첼시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맨시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 에스파뇰 대 베티스 경기. 이 경기 역시 베티스가 새벽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유럽 대항전 경기 결과표를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승점이 동일한 상황,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홈파를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지금 무승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 베티스의 유럽 대항전 경기 결과표에 따라서 픽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초안 픽으로는 저는 이 경기 12번 에스파뇰 대 베티스 상당히 5대5의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라요 경기. 이 경기는 약간 동병상련인 것이 라리가에서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바로 소시에다드와 라요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도적이고 경기 운영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골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양 팀이고, 특히나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체력적인 누수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만, 양 팀이 지금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양 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 셀타 대 아틀레티코 경기. 이 경기는 지금 셀타가 새벽에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셀타비고 역시 지금 2번 경기 지로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라리가에서 지로나와 함께 유의하게 1승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1승이 없는 팀의 첫 승 타이밍을 조심하라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RC 셀타가 주중에 펼쳐지는 이 파오카이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아틀레티코가 지금 부활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경기에서 대승,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대승, 그 경기 과정 속에서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 그리고 베테랑 공격수 그리즈만까지 부활에 성공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셀타비고가 새벽에 펼쳐지는 파옥과의 경기에서 컨퍼런스 리그 경기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 결과표 혹은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부상자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셀타비고가 아직까지 1승이 없다는 점에서 1승이 없는 팀을 조심하라. 14번 경기 셀타비고, 10번 경기 올버햄튼, 그리고 2번 경기 지로나, 이 1승이 없는 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패배가 없는 팀 6번 경기 알라베스 엘체가 무패라는 점, 8번 경기 에버튼 대 크리스탈이 무패라는 점. 따라서 이 경기든 2번 경기, 6번 경기, 8번 경기, 10번 경기, 14번 경기들은 제가 체크를 해둔 해당 팀들의 이변 경기 결과를 유념을 해서 최종픽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약 21억 원이 일월된 축구 승부패 65회차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풋볼살롱은 최대한 현미경 분석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박 행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내일 현미경 분석 최종픽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